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모시고 2부에 걸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민선 7기 지난 3년간 쉼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도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너무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관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청정 지역으로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언제 어디서 한 사람만 방역 실수를 해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더구나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도도 특별한 방역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사적 모임 제한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8명인데 전국적으로 4명으로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지금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도 우리 전라남도는 정말 방역을 철저히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타시도 방문자가 전라남도로 오거나, 특히 전라남도 분들이 타시도 갔다가 왔을 때 접촉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타시도 방문자는 귀가하시면은 무료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9%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백신 접종도 함께 잘 최선을 다해서 9월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정말 청정한 전남을 지키고 집단 면역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 지금 현재가 제일 힘들잖아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엄중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번 7월 8월까지만 잘 넘기시면은 가을부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서해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또 크고 작은 성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책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3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은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아쉬움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왔을 때 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좀 제시해 다오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2019년 또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렇게 함께 모신 가운데 우리 전라남 도민들께 드리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선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뒤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블루 이코노미 사업들이 그린 뉴딜 사업에 대거 이렇게 연계됐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미리 잘 선포를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 이제 블루 이코노미 200개 정도 사업, 한 3조 정도 예산이 이렇게 정부 그린 뉴딜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확보가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2018년 또 이제 민선 7기 1년 차에 전라남도 예산이 한 7조 2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지난번 추경 6월달 추경 끝나면서
10조 6천억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조 4천억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정말 괄목할 만한 크게 예산이 증가됐다. 또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도 본청에 예산은 시그널 다 내려가는 예산이 돼서 매칭하는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예산 규모가 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OC 면에서도 특히 이제 경전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광주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이제 예산 투입을 거쳐서 지금 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철도 목포에서 부천까지 남해안철도도 2023년이면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경전선 남해안철도 이렇게 하면은 목포에서 순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부산의 부전역까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목포 부산 간을 2시간 20분대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이게 아직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 양쪽 우리 전남과 경남, 광주에 큰 혜택을 줄 것인지 아직 실감을 못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정식 개통이 되면은 양쪽의 광역 경제권 그리고 관광 이런 면에서 인적 교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신안에 오셔가지고 지역균형 뉴딜 정책으로서 해상풍력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비전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우리 전남은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조업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에너지 신산업을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이렇게 비전 선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이제 48조라는 투자를 통해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선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한정공대로서 사립대학의 그렇게 출범한 것보다는 이제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이렇게 법을 통해서 뒷받침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탑10 수준의 공대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정말 가장 큰 미래 비전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에 또 광주에 초중고 학생들도 꿈을 갖고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내가 공학도가 돼서 지역을 빛내겠다, 또 벤처사학과, 벤처기업가가 돼서 지역의 투자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꿈을 이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동안에 우리 전남에서 1,000억, 나주시에서 1,000억 이렇게 대거 출자까지 해가면서 지원하게 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에 가장 적합한 정책과 산업, 즉 맞춤형 정책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그리고 또 SOC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렵게 되는데요. 우선 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K 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런 혜택을 함께 보자. 우선 그러려면 의과대학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의과대학은 만들 때 의과대학 신설이 먼저지 의과대학 기존에 이미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다가 증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는 건의를 강력히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지금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첨단 바이오 산업은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면역 특후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백신 면역 치료 플랫폼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면역 치료 국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는 우주 산업 올 가을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그 모든 준비가 다 지금 착착 다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발사체 로켓 발사체는 이제 우리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사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적지는 이제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그런 발사체 클러스터를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해서 앞으로 미래 민간 우주 항공 산업으로 키우는 발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혁신 뉴딜 관련해서 이 데이터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NH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순천에 유치를 했는데 이제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데이터 산업도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데 데이터 산업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SOC 방금 SOC도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SOC는 우선 흑산공항 그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언제 착공할 것이냐 하고 걱정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적극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국립공원 대체 부지를 이렇게 확보하기로 양 부처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청와대에서도 또 이런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합의가 되면은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연내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제 여수에서 기성까지 고속철도가 됐습니다만은 국가계획에 반영됐지만은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죠. 예산이 자동으로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철도망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또 준비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제안한 것은 이제 초광역 지자체 협력 사업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 수도는 서울, 행정 수도는 세종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제3의 해양 수도, 환경 수도, 관광 수도가 있어야 된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관문인 광양과 하동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이제 해양, 환경, 관광의 수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제3의 수도론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이제는 대륙 국가뿐만 아니라 이 대양 국가, 태평양 국가의 그런 역할도 하려면은 관문인 광양, 하동,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제3의 행정 수도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사는 전남, 또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업이라든지 농업, 그러니까 어업과 농업과 어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높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그 농어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잘 사는 전남, 행복한 전남 말씀하시면서 또 농어민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김판직 교수님께서 잘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주력 산업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들이 행복해야 전라남도 행복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전통의 강점,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이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힘을 좀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남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저희들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농가세대당 6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그 수고를 위로를 드리고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사실 우리 농업이 경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주고 홍수가 났을 때 홍수 조절 기능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기능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60만 원을 지원을 한 건데 액수가 사실은 너무 적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남도가 지자체 차원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라남도가 60만 원을 이렇게 농어민 공익 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도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가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도 있고 또 해양 쓰레기의 반은 타국의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사실은 한 50% 정도 되는데 이 해양 쓰레기를 방치하고서는 전라남도 얼굴이 깎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제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지금은 뭐 한 700억 정도 전에 100억대 예산을 700억대 예산으로 이렇게 대폭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는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분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섬에 사신 분들이 사실 가장 어렵죠. 또 어려운 분 중에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서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000원 여객선은 이제 전 항로를 출시는 못하고 일부 항로를 합니다만은 가까운 항로부터 하면서 앞으로 전 항로를 하도록 하는데요. 1,000원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섬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의 우리 농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집이 부서진다든지 가전제품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렇게 상하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디 좀 큰 돈 들여서 고치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불편한 걸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특히 이제 복지 취약층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 기동대를 시군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기동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도 고쳐주고 법에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또 스스로 굉장히 봉사하는 데 대해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안전보험금도 재해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랄지 이제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도민안전보험에서 2천만 원까지 사망사고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2천만 원을 주지만은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보험을 통해서 2천만 원 지원하고 또 법에서 정하는 제대로 된 지원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정말 도민들이 행복해야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해야 그게 전체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것이지 나라가 잘 살고 전라남도가 잘 살아도 내 자신이 힘들면 그렇습니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도 좀 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은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타 시도의 지자체장들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농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